특수교육학을 시험을 받게 가르치는 최현솔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2024년도 중특 합격 설명회 부제로 있는 내년은 내가 바로 중등 특수교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알다시피 자작년, 재작년 TO 같은 경우 많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많은 중특 선생님들이 내년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봤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한 지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시간과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합격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딴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특수교사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조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임용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을 멘탈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잡아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수업에서는 직강과 인강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직강 같은 경우에는 한솔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수업, 강의 설명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히 합격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임용고시 또는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겠죠. 이때 이 임용고시를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알고 그리고 적을 안다고 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임용고시가 될 거고 그래서 그 임용고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 현황과 그리고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연간 강의 계획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될 3가지 내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즉 임용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있을 오프라인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프라인 설명회 오시면 나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에 임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동안 또는 대학원 2년 동안 배웠던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전 영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특수교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학원이나 또는 대학교를 나와서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특이면 유특, 초특이면 초특, 중특이 중특 이렇게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총 몇 명을 뽑았냐고 하면 모집 인원은 244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244명에 들기 위해서 약 7대 1의 경쟁률을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경쟁률과 모집 인원의 추이를 살펴본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모집 인원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마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합격할지 조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효율적인 내용은 뒤에 있는 강의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제 가면 갈수록 모집 인원 줄어들고 경쟁률이 높아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용고시 그리고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시험 범위와 영역 그리고 시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시험 범위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다고 하면 교과 교육학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 교육학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교과 교육학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특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을 교과 교육학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특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요. 그리고 뭐 특수교육공학,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 그리고 초등과 유아가 봐야 될 가족 지원이 있고, 그리고 중특이 봐야 될 전환 교육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늘 강조하는 통합교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과 교육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교과 내용학에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론들을 교과 교육학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교과 교육학과 더불어서 배우는 게 교과 내용학이고요. 이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무슨 아 교육 있잖아요. 땡땡 장애아 교육. 이 붙는 내용들이 교과 내용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시험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 내용들을 우리는 1년 동안의 커리큘럼으로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시험에서 확인을 하느냐면 크게 1차와 2차 형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같은 경우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응답 유형으로 단순 암기형, 자료 해석형, 추측 추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2차의 유형 또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 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먼저 1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을 지금 보는 형태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또는 응답 유형으로 단순 암기형, 자료 해석형, 추측 추론형으로 이렇게 시험지에서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쇼특 같은 경우 1차 때 3교시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중특도 1차 때 3교시로 시험을 보는데 1대 1교시, 초특 같은 경우는 교준 논술을 될 거고 중특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게 되겠죠. 그 1차에서 1교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논술형 형태로 물어보고요. 이 논술형 같은 경우 논리적 기술 능력, 분석 능력, 비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비포 종이에다가 앞뒤로 약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에 되는 내용을 다 글로 써야 돼요. 이때만은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을 들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술형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내용이고 또 쓰는 방법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준 논술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수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교육학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1교시가 끝나면 이제 2교시, 초특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AB,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에는 전공 AB로 나오는데 초특은 여기다가 뭐가 더 있냐면 초등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초등 교사가 보는 시험에서 똑같은 문제를 4가지를 들고 와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2차로 준비하면서 뭐까지도 봐야 된다? 초등 교육과정도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중등은 그렇지 않다는 거. 즉 중등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죠. 중등은 초등 교육과정을 교육학으로 대체해서 1차 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1교시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특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 3교시에서 나눠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이렇게 논술형 문제로 나누고요. 그리고 2, 3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기입형과 관련된 내용, 즉 단순 암기 내용을 열심히 봅니다. 근데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서술형 문제와 그리고 논술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차와 관련된 형태에 관련돼서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1교시, 2교시, 3교시 어디 나오는지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응답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즉 1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에 해당하는 단순 암기형, 그리고 서술형과 논술형에 해당하는 자료 해석형과 추측, 추론형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해야 특수교사가 될 수 있겠죠. 일단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물어보냐. 자, 기역, 시업 중 틀린 거 두 가지를 찾아 발에 고쳐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해서 내가 외운 거를 어떻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단순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내용을 빈칸을 채워넣거나 밑추친 내용을 찾거나 또는 틀린 것을 찾아 발에 고쳐 쓰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장특법과 관련된 문제를 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그래서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나와 있는 자료 해석형과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추측 추론형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먼저 자료 해석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지문을 보고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그리고 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하는 게 자료 해석형이죠. 자,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문제에서 질문한 내용을 찾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앞에서 봤던 이 단순 암기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문제가 여기 자료 해석형으로 나와요. 근데 이 자료 해석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지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암기한 것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 문제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으로 물어볼 때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문제 분석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상당수가 이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풀이 전략을 거쳐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추측 추론형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내가 외운 것과 그리고 지문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걸 합쳐서 새로운 내용을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론서나 강론서에 이와 똑같은 정답이 되는 내용은 없고요. 여러 내용들을 조합해서 본인의 생각을 쓰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암기한 정의나 개념 등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결해서 이론서나 강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질문 내용을 추측과 추론을 통해서 문장으로 작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난이도 조정 측면에서 문제를 적게 내거나 많이 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고력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킬링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공부할 때부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1년 동안 배울 겁니다. 자, 이게 1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전을 써먹어야 되고 그 실전을 써먹는 게 2차에 나와 있는 수업, 실험과 심층 면접이죠. 1차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기간이 보통 10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1차 시험 치기 전부터 자기 2차를 잘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차피 1차 점수가 주가 되고 그리고 가외로 2차 점수를 보는 형태가 현재 우리 임용 시험이기 때문에 2차는 1차 점수가 높으면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2차를 잘한다고 해서 1차에 소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년 동안 1차에 얼마만큼 높은 점수를 받느냐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제가 시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달 동안에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일단 2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이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실연과 심층 면접에 전부 다 특수교육학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역마다 좀 더 다르겠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과정에 나와 있는 교사학습 모형도 시험 문제 물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아예 특수교육학 내용을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수업 실에서는 종종 행동 지형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2차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크게 본다고 하면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이 있는데 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수업 실현을 하기 위해서 초등은 15분 정도 그리고 중등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이 하기 전에 네가 수업 실현과 관련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수업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수업 실이 다 끝나고 이와 관련해서 네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반성해라 라는 의미에서 수업 선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내용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내용이고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1차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도 수업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연간 강의 계획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까지 봤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월부터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10월, 11월까지는 1차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1차는 당연히 특수교육학 위주로 되겠죠.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반이고요. 이 기본 이론반에서는 알짜교과서라는 이론서를 통해서 특수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킬 겁니다. 1, 2월은 특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재수든 삼수든 간에 1차를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할 기는 다 하겠죠. 근데 구체적 내용을 물어본다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수 삼수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다고 하면 1, 2월 달에 당연히 초수와 다른 이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택해야 될 것 같고 초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알려주는 마인드맵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하면 재수와 삼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 카테고리는 알겠죠.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죠. 예컨대 여러 개 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강론서를 읽든 아니면 여러 개 된다고 하면 이론서 내용을 여러 번 꼼꼼하게 읽든 간에 초수와 재수 이상에 해야 될 1, 2월 준비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에 위해서 저는 이 수업에서 초수와 그리고 재수 이상의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특수교육학을 이해시킬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1, 2월에서 특수교육학 전반을 봤잖아.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용고시라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1, 2월 달도 어떻게 이 기출 문제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1, 2월에는 이 내용이 나왔구나 정도만 확인하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이 내용이 여기서 나왔네.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왔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1, 2월에는 전반적인 특수교육학을 이해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3, 4월과 그리고 5, 6월에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출 풀이, 기출 확인이 아니라 기출 분석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 내내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 이 영역에서 이 문제가 나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출 확인은 1, 2월 달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된다? 기출 풀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은 말 그대로 문제를 보고요. 이론서를 보면서 여기서 나왔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 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는, 암기해보는 걸 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가 나올까지도 예상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특정한 영역의 전반적인 마인드맵 그리고 전반적인 형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강론에 나오는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거나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당연히 분석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석하는 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특수교육과 기출문제를 풀이가 아닌 분석을 통해서요.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그리고 뭘 좀 더 공부해야 될지를 확인할 거고요. 당연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풀이 방법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봐야 될 내용을 다시 말해서 필수 내용과 심화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본인만이 정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야 할 서브노트를 만든다거나 단권을 제작할 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확인과 코멘트를 실시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3, 4, 5, 6월에는 영역별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수교육학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면 7, 8월에는 뭘 할 거냐? 7, 8월에는 특수교육학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를 적용시켜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하거나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풀이와 답안지 작성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을 7, 8월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7, 8월 정도 된다고 하면 전반기에 이해하고 그리고 정리했던 내용을 뭐 해야 된다고? 암기를 슬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도울 수 있도록 키워드 위주로 요약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작성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강과 인강 모두를 채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 8월에는 영역별 문제를 통해서 특수교육학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9, 10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형식에 맞게 풀어보고 갈무리하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풀어서 잘 썼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첨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강과 인강 모두 첨삭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남이 틀렸다고 봤다고 하면 그거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편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차 내용을 정리할 거고, 그리고 1차 끝나면 12월에는 2차 수업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내용이 나와서 제가 특강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이 아예 안 나오고 아예 교육학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실현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이 방향성에 맞게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초짜부터 고수까지 모두에 필요한 수업 시의 실체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수업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예시와 연습 위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스터디를 못하는 분들도 혼자서도 수업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짜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따라오 주신다고 하면 2차 수업 시연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연간 커리큘럼도 한번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이 실천해야 합격하는 합격 스킬 3가지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혼자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겠죠. 이 혼자 공부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인드, 그리고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가지가 뭐냐? 이 3가지거든요. 자, 먼저 자신만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라. 그리고 시간보다는 학습량으로 목표 달성치를 점검하고, 그리고 암기는 기본으로 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신만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당연히 제가 강의를 개설하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 강의에 따라 들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강의를 듣고 여러분 걸로 지식을 남길 거라고 하면 당연히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본인만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이 없어가지고요, 남들이 하는 것들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임용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좀 이따가 보여드릴 합격자가 얘기해주는 그러한 합격 방법들을 듣고 처음에는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려던 길을 가봤던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물어보거나 그 사람이 했던 걸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살펴보는 게 합격 수기를 보는 건데, 이 합격 수기를 본다고 하면 내가 할 만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 2월 안에 뭐 해야 되냐면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자신만의 공부 습관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 습관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활이 좀 단조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 패턴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직강 같은 경우에는 목금 수업을 듣고 잠시 쉬었다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단순하지만 얻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1년 동안의 장기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1, 2월 동안에 자신만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고, 이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지라든지 달력 등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표를 세울 때 늘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이 시간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계획표를 만들 때 시간보다는 학습량으로 목표 달성치를 잡아야 됩니다.
즉 오늘 뭐 시각장애 원인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보고 이거를 정리하고 이거를 외우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보다는 학습량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목표 설정된 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것보다 그날 뭐 잠자기 전에 내가 확인했던 거, 외웠던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능력이 된다고 하면 백지 인출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관련 내용을 봤다고 하면 성공한 거고 관련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체크해놨다가 내일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을 통해서 학습량을 꼭 달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밀려서 내일 모레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정작 아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 그리고 3, 4, 5, 6은 정리, 그리고 7, 8, 90 같은 경우에는 적용과 문제 해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스텝이 딱딱딱 맞춰야 되죠. 그래서 1, 2월부터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암기를 했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 단순히 제가 전달할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고방식은 처음에는 책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의 수업을 거치면서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선생님의 생각과 동일해진다고 하면 합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암기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암기는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사고하는 습관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또는 왜 이 부분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지? 이러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들을 끊임없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뿐만 아니라 1차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2차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보통 1차 때 커트라인이 걸리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개월, 11개월 동안 1차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요. 1차 점수를 높게 된다고 하면 2차는 그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연간 강의 계획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합격한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나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프라인 설명에서 얘기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 쓰기는 합격 쓰기일 뿐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선생님께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2022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중등학교 특수교사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석 합격자 장윤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일단 시험만 경험 삼아 시험만 봐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었고 올해 영남 패키지를 끊었지만 실제로 공부한 건 3월부터 그리고 7, 8월에 슬럼프를 겪어서 너무 실제 공부한 시간이 짧아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진 공부를 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최한솔 교수님께서 1차를 채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교수님 말을 정말 잘 들었거든요.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 하면 너무 좋아하면서 안 하고 했는데 그래서 채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주변에서 다들 막 이번에 막 컷이 엄청 높을 거다 이번에 문제가 쉬워서 그래서 너무 불안했지만 진짜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확인을 할 때 그 당시 노량진에 한 달 살이 하면서 그
고시원이었는데 그냥 덤덤했습니다. 그냥 마치 교수님이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그 붙었어 막 너무 좋다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군 하고 정말 네 그냥 넘어가고. 근데 그건 궁금했습니다. 제가 78.67 1차가 점수였는데 커트라인이 궁금했어요. 세종시 커트라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건 근데 세종시가 인원을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이런 카페 같은데 자료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를 보면서 덤덤했습니다. 2차는 확인을 할 때 저보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떨려 하셔가지고 저는 그날도 사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덤덤했거든요. 덤덤해서 근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부담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한 10시 딱 안 들어가 보고 또 10시 한 5분쯤에 들어갔는데 또 서버가 느려가지고 끄고 그냥 멍 때리다가 한 10분 정도 멍 때리다가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 떠서 그냥 저는 그냥 다 덤덤했습니다. 그냥 시험을 한번 봐보자 생각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전공을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학부생 때 좋아했었는데 시험 전공 점수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으로 연관 패키지를 끊어보자 해서 찾다가 3가지 기준으로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가 강의 수가 특수 과목을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들 중에 2번째로 많은 강의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많으신 분은 제가 감히 이거는 정말 시작도 못 해보겠다 하는 정도로 많으셔가지고 2번째 분을 찾아봤는데 최한솔 교수님이셨고 제가 의지박약이라 뭔가 강의 수가 밀려있고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자 강의 수 2번째 많으신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했고 둘째는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학부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항상 기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출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기출에 자신 있어 하시는 것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 강론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항상 부지런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거 반영해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3가지 이유로 강의를 선택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장점을 여러 개 찾았어요. 첫 번째는 피드백이 진짜 빠르십니다. 카페나 카톡 완전 칼달이세요. 그래서 언제 시간에 상관없이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이었고 둘째는 강론 수준의 깊이 있는 강의를 하십니다. 기본 이론은 1, 2월 기본 이론은 진짜 기본 이론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1, 2월 달에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잘 안 해서 그냥 강의만 슝슝 보고 넘어갔는데 진짜 이름에 맞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강의만 하시는데 3월부터는 완전 달라지십니다. 제가 최한솔 교수님 강의 1년 커리를 들으면서 강론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깊고 자세하게 강론 수준으로 가르치셔서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고은 교수님 신의사소통 강론만 보고 저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강의에서 무조건 암기해가 아니고 이해를 시켜주시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강사님을 예전에 어떤 분이 듣길래 그냥 한 번 몇 번 들어봤는데 그분은 수업을 하실 때 여기 알지? 이거 외우는 거 하고 넘어가시고 이거 알지? 이거 외우는 거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한솔 교수님은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었지?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었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라고 그냥 이건 암기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찝어주시는 게 참 저한테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초수랑 재수 이상을 나눠서 수준에 맞게 강의를 하세요. 저는 초수는 아니었지만 거의 초수 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서 초수에 대해서 초수는 이것까지 봐 라고 하셨을 때 뭔가 되게 안도감이 들면서 이것까지만 해도 될까?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만 소화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교수님 말을 잘 듣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가끔 이렇게 페포를 하세요. 오늘 이것도 못하면 어떡할래?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멘탈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상처였는데 나중에는 의지박약인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5가지 장점을 또 찾게 되었어요. 저는 연관 패키지를 전년도 12월 달에 충동적으로 끊고 1, 2월은 강의 완강만 하자라는 목표로 강의만 그냥 들었습니다. 복습 다 아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강의를 듣고 복습을 꼭 해야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걸 다 아실 텐데 의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1, 2월에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고 대신 스터디를 구했어요. 스터디 제가 의지박약이라는 거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함께 해줄 스터디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끝까지 2차도 그분과 같이 끝까지 정말 발표 날 때까지 같이 했던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다. 저처럼 의지박약이신 분들은 생활 스터디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좋은 스터디분을 짝 스터디도 좋고 더 다인수도 좋지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의지박약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여서 외부에 나가기도 힘들고 제가 집순이어서 집에 작은 독서실 책상을 들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류 같은 거를 엄청 구경하고 사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써야 한다.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문구류를 진짜 많이 샀습니다. 책에 낙서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기를 해야 하고 해서 프릭션이라고 지워지는 펜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왔는데 강의별로 샀어요. 1, 2월의 기본으로는 초록색으로 필기를 하고 그다음에 3, 4, 5 그 심화 강의는 파란색, 몸풀 강의는 좀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형광펜과 펜을 정해가지고 단권화를 하기 위한 문구류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강의에서 교수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건 하지 마. 이거 마인드맵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복습을 하기 시작했고 전공 영역을 11개로 나눠서 스터디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영역씩 한번 설명을 해보고 내가 아는 거 얘기해보고 하는 가벼운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최현솔 교수님께서 특강 때 작년도 합격자 서브 이따시 만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6월달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서브노트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끝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단거나 최현솔 교수님의 이론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7, 8월에는 슬럼프가 심해서 너무 놀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슬럼프를 그렇게 즐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풀 강의도 완강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 못 듣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약한 영역만 들었습니다. 제가 약했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7, 8월 강의는 사실 잘 다 끝까지 들지 못했어요. 대신 연도별 기출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3, 6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스터디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기출을 오늘 스터디한 부분에 기출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7, 8월에 최한솔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도별 기출을 주말에 스터디 선생님이랑 전화로 지금부터 유아 몇 년도 거 풀자 해서 풀고 전화로 다시 풀고 각자 풀고 전화로 다시 이 분석을 하는 교만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부터 매일 아침에 스터디 선생님하고 법, 총론, 교육과정, 점자, DSM-5, 검사도구, 웹지침, UDL,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이 작년에 이전해에 최한솔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저랑 진도도 맞기도 했고 이 구성되어 있는 공부하시는 구성이 같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 8월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9월, 10월에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고나 자료를 그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월은 초록색, 심화 강의는 파란색, 7, 8월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계속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7, 8월부터 그 단권화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 전에는 영역을 11개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영역씩 그래서 11주 동안 1회독을 했었는데 9월부터 15일 동안 1회독을 하고 점점 날짜를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1회독 전체 영역을 한 번씩 다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영역별 기출도 같이 풀었어요. 최한솔 교수님께서 영역별 기출을 진짜 분석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저는 단권화 기본 이론서에도 단권화 모든 최한솔 교수님의 모든 자료를 다 거기에 붙이고 프린트물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붙이고 영역별 기출 문제지에도 나오는 모든 강론, 새로운 강론, 신강론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다 붙여서 정말 최한솔 교수님 이론서랑 영역별 기출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 강의는 2주에 한 번 모의고사를 5회를 보셨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되게 못 봐서 두 번째 모의고사부터는 좀 열심히 각 잡고 봤는데 저는 인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스캔해서 제출하고 교수님께서 직접 9월, 10월은 직접 채점을 해주셔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공부를 거기서 더 했습니다. 한 주에 모의고사가 있으면 그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다음 나오기 때문에 그 쉬는 주에 스터디 선생님하고 이 전주에 풀었던 모고를 확장을 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문제 하나하나를 최한솔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 하나하나를 강의 때 이 문제를 왜 내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왜 내셨는지 그 영역을 최소한 그 정답이 포함된 부분을 전체를 확장을 해서 나누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바운더리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진짜 단권화 자료 하나 가지고만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암기 스터디는 하고 있었고 단권화 자료로 이제 거의 3일 동안 1회독 하는 수준으로 마지막엔 이틀 동안 한 번을 다 보는 걸로. 네, 보통 하루에 1회독을 해야 된다. 11월 달 가면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브노트가 아니고 다 그 책 이론서로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 책을 한 번 어쨌든 다 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브노트를 보는 것보다 훨씬 이 영역별로 흐름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았을 때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달까지
기출을 보았는데 기출은 9월달까지는 전체를 봤지만 11월달부터 약한 영역만 봤습니다. 제가 의사소통이 너무 약해서 의사소통 또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정보를 또 차은솔 교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 약한 영역만 기출을 끝까지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확실히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차은솔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면 첫 번째 OT 시간에 전 수강생들에게 수업 시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토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수업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터디는 진행을 하고 차은솔 교수님께는 영상으로 2번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스터디별로 시간을 정해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스터디원들과 같이 강의실에 가서 영상을 틀고 다 같이 그 스터디원들과 함께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피드백 용지를 적어서 주시는데 영역별로 얼굴 표시된 거 표시를 해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 밑에 고쳐야 할 부분 피드백 이렇게 적어서 되게 한 명 한 명 굉장히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2번 받고 교수님 강의는 12월 달로 끝이 나요. 왜냐면 1월부터 또 이제 새로운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가 강의가 2차 강의는 끝인데 1월 달에 연락이 옵니다. 피드백을 해줄 테니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연락이 오세요. 새 학년도 준비를 하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그렇게 끝까지 2차 강의 들으신 분들을 챙겨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가 12월 달에 했던 스터디가 끝나고 1월 달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가 한참 정체기였습니다. 맨날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 같고 피드백이 맨날 똑같고 나는 맨날 똑같은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뭔가 되게 발전이 없어서 좀 답답했던 순간이었는데 교수님께 연락을 받고 메일로 문제를 받고 연락을 받고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3, 4일 있다가 받았는데 정말 A4 용지 꽉 차게 하나하나 시간까지 적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 뭔가 맨날 똑같은 정체되어 있던 내용이 아닌 전문가의 신선한 시각으로 아 내가 이런 것도 고쳐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거는 좀 잘했구나 하는 되게 리프레시 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정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없었어요. 저는 진짜 하라는 대로만 해서 합격을 한 수험생이라 네, 정말 제가 했던 것만 적어보면 서브노트는 제가 제작해보려다가 실패하고 합격자 서브를 활용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저의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더라고요. 영역도 너무 많고 솔직히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더더욱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몰라서 이걸 다 적어야 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서브노트는 제작하는 거다. 안 그러면 그냥 이론서를 베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작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2번째로 합격자 서브를 활용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확실히 제가 읽으면 이해를 하는데 2번째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아 이거는 끝까지 못 갖고 가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보면 서브노트를 되게 많이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나한테 맞는 서브노트를 찾으면 진짜 너무 럭키 행운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눈에 안 익는다면은
빨리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자 서브도 포기하고 단권화로 갔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료는 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내 눈에 팍팍 박히는 그런 나에게 맞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권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저는 기본서에 모든 강의 내용, 유인물 전부 다 추가해서 10월까지도 계속 추가를 하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교수님 신강론이 나오면 또 그 자료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론서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지 맞는 건가 찾아보고 거기 넣고 하면서 10월까지 끝까지 수정을 하면서 그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첫째는 신체 건강. 정말 장기전입니다. 제가 진짜 약도 많이 안 먹는 정말 건강 체질인데 나중에 2차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코로나라 집에만 박혀 있어서 운동을 할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그러시면 나중에 2차 할 때 펑펑 울게 되십니다. 신체 건강을 공부 1시간 덜 하시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시험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체력 회복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건강. 선생님들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강의를 지금 7, 8월인데 이거밖에 문풀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스트레스가 또 공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저는 정말 꽃밭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제가 문풀은 완강도 못했고 모의고사도 첫 번째 시험에서 백분위가 30점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셔가지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한 거 다 어디 안 가고 머리에 다 있으실 거예요. 마무리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임용고시 특히 1차에 막 마법 같은 특별한 비법은 저는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출 중요하고 순공 시간 늘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고 이런 거 임용 준비하시는 수험생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수기는 합격수기일 뿐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선생님께 맞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